나는 코리안입니다. 케네스 강. 우리는 평소에 자신이 한국인임을 얼마나 떳떳하게 나타내며 살고 있을까? 지난해 시드니를 방문한 한 한국인 저명인사가 청중들 앞에서 밝힌 자신의 경험담을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가 일본 동경 한복판의 5성 호텔인 오쿠라 호텔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떠나면서 깜빡 잊고 전달하지 못한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호텔 안으로 다시 들어가 호텔 프런트 오피스에다 서류를 맡기며 어느 일본인 인사가 호텔로 찾아오면 이 서류를 꼭 전해줄 것을 심심당부하고 돌아섰다. 호텔 정문을 나선 그가 아무래도 못 믿어워서 다시 들어가 그 직원에게 중요한 서류이므로 꼭 전해 주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랬더니 이 호텔 직원이 정색을 하고 그 저명 인사를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고 한다. 그 한마디란 다름 아닌 I'm Japanese, 즉 나는 일본인입니다 였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당돌하고 자신감 넘치며 또 건방진 답변인가.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물론이죠. 믿고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일본인이니까요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나는 그날 기분이 약간 나쁘면서도 우리 한국인들도 저들과 같이 자신감 넘치게 살아야 할 것과 우리 민족성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습성이나 사대주의 근성을 뿌리 뽑지 않으면 1등 국민으로 우뚝 서기가 요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특급 호텔을 건축하고 개업 준비를 하며 일본의 유수한 호텔 간부 임직원 20여 명과 함께 3년간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때 많은 경험을 하였고 특히 일본인들은 우리가 경외시하는 민족임에는 틀림없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본받을 점이 많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일제강점 35년의 수모를 겪은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은 지 76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미워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의 선진화를 앞당겨야 하리라 생각한다. 일본의 경쟁력은 실로 가공할 만하다. 따라서 일본인과 우리 한국인의 자화상을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배우고 깨닫고 각성하는 일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만일 배우고 깨닫지 못한다면 무지몽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기 서양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 가운데 쉽게 원수 맺는 기질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 적이 있다. 가령 사소한 일로 다투기만 해도 지금까지 쌓은 우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날부터 원수가 된다는 것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소인배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 마음이 안타까워진다. 반면 일본인들은 의리를 중히 여기는데 한번 신세를 지면 평생을 두고 잊지 않는다. 누군가 지적했듯이 한국인들은 귀한 손님을 모실 때 외식을 즐기고 또 상다리가 휘게 먹어야 자랑도 하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귀한 손님일수록 집으로 초대하여 가족들을 소개하고 아내가 잘 만드는 요리를 대접한다. 서울의 중류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면 냉장고는 온갖 반찬으로 꽉꽉 채워져 숨 쉴 틈이 없는 반면 일본인들의 냉장고는 늘 비어있기 일쑤이고 좀 과장해서 말하면
공깃밥 하나에 단무지 서너 쪽, 김 서너 장, 생선 한 토막, 그리고 미소국물 한 공기 정도일 것이다. 일본인들이 장수하는 비결이란 소식의 생선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이야기만 늘어놓아서 좀 미안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깨닫고 각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 한국 여성들은 대체로 명품 백을 들어야만 남부럽지 않고 체신이 선다고 생각하지만 루이비통의 90%는 가짜라고 한다. 일본 여성들도 핸드백을 메고 다니지만 대부분 집에서 스스로 만든 수제품들인 경우가 많다. 연전에 한국의 신문기자 몇 사람이 일본의 어느 대기업 회장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으리으리한 저택을 연상하며 찾아간 곳은 20평짜리 아파트인 것을 보고 충격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실토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회장에게 지위도 높고 돈도 많으신 회장께서 왜 이렇게 협소한 아파트에서 사는지 물어보았더니 그 회장의 대답은 간단명료하였다. 일본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데 우리 가족만 넓은 저택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였다고 해서 찾아간 기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고 한다. 사실 일본인들은 집 크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의 강요나 장관들도 20평 정도면 만족한다. 한국의 미혼 여성들은 남자를 만나면 몇 평에 사는지를 먼저 물어본다고 하니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몇 평에 사는지를 묻기 전에 건강이 어떤지, 앞으로의 야망이 무엇인지, 하다못해 수입보다는 직장의 전망이 있는지, 직장보다는 직종을 물어보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로운 질문이 될 것이다. 일본인들의 기록하는 습관은 세계가 알아줄 정도다. 반면 한국인들은 자기 아내의 생일은 물론 심지어 자기 생일도 까먹기 일쑤여서 퇴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70년대 초 동경에서 오사카로 가던 대형 국내선 여객기가 기상 악화로 산중턱에 추락하여 한국인을 포함한 탑승객 500여 명 전원이 사망한 대형 항공사고가 있었는데 추락하는 그 짧은 몇 분 동안 탑승객들은 수첩과 볼펜을 꺼내서 열심히 기록하는 영상이 남았다고 한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메모를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기록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 한국인들도 하루빨리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